안녕하세요, 백다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ETF 하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ETF는 미래에셋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입니다. 해당 ETF는 지난달 20일에 상장이 되었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컨셉은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ETF는 요즘에 좀 많이 런칭이 되는데, 이제 특히 이 해당 ETF는 동사에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랑 굉장히 흡사하죠. 이제 물론 기존의 이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이게 중국 관련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조금 망설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해당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 중국이라서 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좀 찜찜했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해당 ETF를 사고 말고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ETF가 갖고 있는 컨셉의 전망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여러 산업이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핫한 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자동차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 단순 이동 수단이었던 이 자동차가 사람들에게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의 자동차는 그저 이동수단이었죠.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을 당시에는 엄청난 혁신이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저 이동수단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이 자동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게 남자의 명함은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허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 자랑질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 이동수단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자동차를 통해서 좀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모터스포츠도 있고 또 요즘에 많이 하는 캠핑도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모터스포츠 산업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서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캠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캠핑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 중심에 이 자동차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동차라는 것이 과거에는 A에서 B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나를 표현하거나 혹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변했죠. 그렇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어떨까요? 이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또 자동차라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개념으로 재정립이 될까요? 저는 미래의 자동차는 이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 하면 사실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한 평 남짓도 안 되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차박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멈춰 있을 때가 아니고 저는 미래의 자동차 안에서는 이처럼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는 이 자동차 안에서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죠.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차의 핵심은 이 자율주행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자율주행이 안 되면 사실 자동차 안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전방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전방 주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음악 감상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가 뭔가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핵심 기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다소 좀 뜨뜻미지근했던 이 자율주행 분야가 이 전기차의 대중화와 맞물려서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 이면에는 사실 내연기관보다는 이 전기차가 갖고 있는 특징 몇 가지가 이 자율주행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전기차의 전기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물론 센서, 레이더, 라이다, 모니터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모든 부품들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즉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내연기관은 사실 이 자그마한 배터리로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설계상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기차가 공간 활용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부품 수가 약 30% 정도 더 적다라고 하죠. 그 말은 즉슨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내연기관 차에 이것저것 부품을 달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달 수 없었던 그러한 배경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기차는 그러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공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원하는 부품을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끔 이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차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외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에 공간이 많이 남아 돌든지 혹은 그 부품들이 작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어쨌든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서 내놓는 예상치들을 살펴보면 물론 꼭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25년 기준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은 약 15%에서 20%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만으로 따지면 연 2천만 대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가 1년에 약 1,000만 대가량 판매를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약 600만 대 정도 되니까 앞으로 3, 4년 안에 이 전기차 판매량이 3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 급등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기차가 이렇게 급격히 대중화가 된 것은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는 했죠. 이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놨으니까 무슨 말이냐, 주행거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생겼죠.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 기후변화로 인해서 난립니다. 산불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며칠째 못 끄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죠. 근데 이렇게 숲이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지금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탄소 배출 저감에 정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정말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막연하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 리더들께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제 몇 년 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 수 없게끔 조치를 해놓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게 시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으로 봤을 때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의 미래는 약간 좀 밝아 보이기는 합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필수적으로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ETF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탑 10 종목을 살펴보면은 이 해당 ETF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네요. 약 4%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에서 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 자율주행에서 카메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해석하려면 이 그래픽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중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 좀 생뚱맞은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구글이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자율주행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율주행 자회사가 기술력으로는 탑 1, 2를 다루는 자회사입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자율주행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다니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구글, 그리고 또 쉐보레 자회사 중에서도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해당 기업들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진짜 웬만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도요타, 애플, 인텔, 퀄컴, 테슬라 이런 비중으로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던 차이나 전기차 ETF와는 다르게 이 해당 ETF는 조금 더 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구성이 조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좋다라고 느껴요. 왜냐? 전기차 업체는 누가 선두주자가 될지, 누가 뒤처질지 사실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우위에 있지만 또 기존에 있었던 완성차 업체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은 이 기업들이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더라도 이 해당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이 ETF의 포트폴리오가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 보면은 운용 보수는 0.49%로 약간 좀 비싼 편이고요. 환에 대해서는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 살까요? 말까요? 전 삽니다. 사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현재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ETF라는 것이 펀드처럼 매일 사도 이게 만 얼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매일 사도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 재산 가지고 몰빵하지 않는 투자를 한다라면은 지금부터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동안 중국 시장에 좀 치우쳐져 있었던 이 전기차 관련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미국 쪽에, 사실은 이게 글로벌이긴 하지만 미국의 기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분산하는 차원에서 이 해당 ETF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ETF 하나를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도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만 하시고요. 무작정 따라하지는 마시고,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